새정치민주연합이 당권과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5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계파를 대리하는 인물들이 골고루 뽑혀서 계파 안배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국가보훈처 차장은 고엽제 전후회의 정치집회 참여 문제에 대해 법 위반인 줄은 알았지만 불법이라고 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네,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보죠. 곽과 PD. 네, 곽보합니다. 네, 당무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죠. 당무위가 오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줄여서 조강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조강특위, 어떤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조강특위는 과거 지구당 위원장에 해당하는 전국 240개 지역위원장 임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지역위원장들은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뽑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조강특위에 의해 차기 당권의 향배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2016년 총선 후보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선정한 조강특위 위원 15명이죠. 계파별 구도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네, 모든 계파가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손학규계의 조정식 사무총장이고 간사는 김근태계의 윤관석 수석부총장이 맡았습니다. 나머지 위원 중에선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주승용 변재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정세균계의 김영주 의원, 박지원계인 이윤석 의원, 김근태계인 유은혜 의원, 486의 오영식 의원, 손학규계인 이현주 의원, 특정 계파가 없는 강창일, 장하나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15명 중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은 김태년, 남윤인순 의원과 허성무 전 경남 정무부지사 이렇게 3사람 정도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나 주요 계파의 대리인격인 인물들을 적절히 포진해놨다는 평가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노 범주류 중심으로 짜여 있고 원내대표까지 범친노계인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비주류 진영을 고려해 계파 안배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상견례를 했더군요. 첫 만남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던데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의 정미경, 송영근 의원이 쟤는 뭐든지 삐딱하다며 민주연합 의원을 비하하는 쪽지를 주고받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찾아가 첫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정책 대결로 가야 하고 막말이 없어야 한다며 사과를 먼저 요구했는데요. 그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어떤 쪽지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대표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소속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 상응한 그런 나름대로 우리 당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 두 원내대표는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연합의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국가보훈처로부터 20억 원 이상 지원을 받는 고엽제 전후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정무위였던가요? 네,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고엽제 전후회의 조직적 정치 집회 동원에 전후회의 차량까지 이용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정치 집회 장소에 전후회 차량이 하루 종일 주차돼 있는 사진을 증거로 들며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을 추궁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는 보훈처 산하 민간단체로서 법률상 정치 참여가 제한된 곳입니다. 이에 최 차장이 전후회의 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불법이라고 할 만한 딱 맞는 조항이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은 위반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전에는 박수충 보훈처장이 보훈처 업무에 대한 서면 보고 대신
구두보고를 고집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황당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 처장의 이 같은 태도는 보훈처의 정치 편향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국감장은 정치적 선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은 광복회가 친일파 환수재산 450억을 광복회관 건물 재건축에 쓰기로 한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창규 전 광복회 사무총장은 광복회가 보훈처와 합작 등기로 쇼를 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몇백 명이다. 친일파 환수재산은 그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실상 기업인 비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새누리당이 아예 증인 신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내놨더군요. 대표 발의자가 이노근 의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증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낸 뒤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동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해왔지만 의결을 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8일 기업인 등 민간인에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서면 답변 등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늘도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반대하면서 소송 중인 사건을 가지고 노사분규 일방을 불러내 따지는 건 포민할진 모르겠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재벌 총수들을 감싸고 나서면서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